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이제 곧 한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매매 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들었고요. 매도자들의 눈치 보기가 크게 달하면서 거래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시장의 관심은 이런 집값 안정화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여부겠죠. 두 전문가와 함께 이번 9.13 대책을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집값 향방에 대해서 전망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한문도 회장, KB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 자문센터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에게 여쭤볼 게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9.13 대책이 한 달이 지났다. 집값 잡힌 게 맞습니까?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였어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요. 부동산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군요. 1년 뒤에 서울 집값 상승할 것이냐라고 본 게 46%가 나왔고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전문가가 27%라고 합니다. 한 달, 1년 뒤를 따져보니까 네. 2019년 10월이 되겠군요. 자, 1년 뒤의 모습을 저희가 미리 한번 가정해 보는 걸 첫 질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한 회장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거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하향 안정화로 걸겠습니다. 하향 안정화.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조금은 시청자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지금 발표한 곳이 KDI입니다. 네. 그 한국개발연구원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서 하는 단체인데 연구 단체인데 전문가 102명이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전문가가 102명이나 되는데 제 생각과 왜 차이가 날까 의아스러워서 제가 KDI 2017년 4분의 1, 4분기하고 2018년 1분기 거를 제가 봤습니다. 네. 읽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지금 발표 나온 내용들을 들었다 보니까 전문가 102명의 그 발표가 KDI에서 그동안 많이 몰랐었는데 이 3분기마다 발표를 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 들어가 보게 됐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1년 전에 KDI 102명 똑같은 분들이 조사한 결과 1년 뒤에 매매가 향방에 대해서 다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90%가. 근데 지금 1년 뒤에 지금 다 상승했잖아요. 네. 역으로 네. 이분들이 발표한 것들을 역으로 간다라면 지금 이제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죠. 이분들이 네.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2018년 또 첫 분기 걸 또 봤어요. 네. 90%가 또 하락입니다. 하락 내지 보합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은 전혀 틀린 거죠. 100% 거의 틀린 통계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 102명이 또 어떤 분들인가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 들여다봤더니 학계, 그리고 연구원, 그리고 이제 금융, 건설입니다. 그러면 금융하고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 좀 이권과 연관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한다면 학계나 전문가나 시장의 참여자들 중에서 시장에 실제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의 그런 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더 하는 것이 정확한데 이 102명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 구성원이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도 들고 명확하지도 않고 보통 이제 신문사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하다면 구성원에 대해서 공표를 하거든요. 참여자들에 대해서. 그것도 좀 한번 봐야 되겠고 결론적으로 1년 전에 발표한 것이 지금 100% 거의 틀린 결과가 나왔고 지금 네. 결과가 그러면 맞다.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여지껏 1년 동안 말씀드렸지만 시청자분들한테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간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이동현 센터장도 답을 주셔야겠네요. 네, 상승이십니까? 하락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공급에 특단 대책이 없는 한 소폭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좀 살짝 두겠는데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뭐 교수님께서는 뭐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뭐 한국감정 같은 데이터가 지금 바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 민간도 아니고 공적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나왔듯이 전국의 가격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합 내지는 약보합 정도라면은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승폭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집값이 좀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됐다는 거는 어떤 그 거래량이 받침되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호가의 하향 안정화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네. 향후 1년간은 전반적인 그 소폭 상승세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집값의 안정화가 아니라 호가의 안정화다. 네. 두 분이 1년 뒤에
서울 집값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자 일단 뭐 그 부분은 사실 내년 돼봐야 좀 알 것 같고 네. 지금 9.13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단 말이죠. 자, 지역마다 다른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호가를 낮췄지만 오히려 찾는 손님이 없고 뭐 마포라든지 노원 같은 경우는 호가를 살짝 낮춘 매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이제 거래가 성사된다라는 거죠. 가격도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그 지역별로 달라지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강남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9.13 대책 효과를 좀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의 여파가 아무래도 다주택자라든지 고가주택에 집중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들 지역의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뜸할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가의 하향 안정화가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거든요. 상대적으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좀 많다고 볼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좀 많이 집중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강남에 비해서는 저까지만은 그래도 교통이라든지 여러 입지 여건이 좋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고 대기 수요가 보고요. 네. 노원 같은 경우는 거래가 성사되고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거 이거는 상대적이지만 저가 주택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어요. 대출 의존도가 상당히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거래량 뭐 데이터에 나온 것처럼 예. 뭐 한 8,9천 건 되던 게 이제 95% 정도 급감한 거로 나왔는데 물론 60일 안에 이제 신고하는 그 기간을 좀 유추하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제 거래량이 급감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호가의 안정화, 제가 들을 때 참 좋은 말씀인데 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마포, 용산, 뭐 노원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고 강남은 이제 가격의 임계점에 왔다고 시장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거래 절벽이 오는 현상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투자의 기본이 수익이 창출해야 된다는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의 대책이나 글로벌 환경이나 국내 환경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때 향후 투자 수익이 창출될 어떤 여러 개의 갭이 작다고 이제 시장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호가의 안정화 현상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거래 절벽이 과연 몇 개월 갈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5년도부터 2008년도 그때 한 4개월 동안 그 미친 집값이 한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서울 주택 가격이 지금 상승한 지가 딱 49개월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의하면은 거의 또 상투나 끝물 지점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자는 매수자대로, 매도자는 매도자대로 뭐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되는 건데 네네. 각자 그냥 계속 지금 눈치 보면 지켜보고만 있으니까 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뭐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한 판단 잣대로 사용하는 게 이게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 매수 우위 시장이냐, 뭐 이런 것들을 또 보더라고요.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집 팔려는 사람이 갑이었지 않습니까? 뭐 예, 수칭 예. 따져서 예, 예. 이런 분위기도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매도자 우위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지 않냐. 이건 시장이 가격 안정화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는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는데 사실상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관망적 매수자 우위 시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관망적 매수자 우위 시장. 좀 말을 자꾸 네.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관망세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호가 안정화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수자가 좀 더 지금 모양새를 나타내지만 이게 또 지역별로 앞서 나타났듯이 노도관 같은 경우 노원, 도봉, 뭐 강북 이런 지역 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인식 내지는 아직도 그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승세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관망적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시장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 그래프가 뭐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뭐라고 네. 이제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워낙 이제 우리 부동산에 지금 많이 좀 너무 좀 매몰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랑하는 연인 간에도 좀 밀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긴 시간 동안 특히 서울 지금 시장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지방은 이미 좀 다른 시장 양상으로 변했고요. 서울시장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동안 계속 이제 그 매도자들이 뭐 거의 뭐 강한 포지션을 취했다라면
이제 좀 밀당이 좀 계속 됐으면 이제 다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48개월 동안 연속된 상승폭이 그 시점이 좀 거의 다가왔고 임계점도 왔고 그러면 이제 꼭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지역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고 저평가됐으면은 여전히 매수자가 우위인 거고 또 강남처럼 이제 좀 고평가되면 또 매수자 우위로 바뀌고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는데 너무 뭐 무슨 시장 바뀌었다 무슨 시장 바뀌었다가 아니라 시청자분들 스스로 지역에 맞춰서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 지역은 저평가됐다 네네. 판단하시면 땡기시면 되고 고평가됐으면 밀어버리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다시 KDI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서 뭐 사실 그 구성원, 부동산 전문가 구성원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으신데 네네. 일단 KDI 조사 결과에서는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을 보니까 1년 이후에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51% 하락 우세였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역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 근데 또 그 부분은 또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신뢰를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방송에서 이렇게 KDI를 대놓고 조금 비토라는 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 안 좋지만 시청자들의 거니까 이런 걸 위해서 공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또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실 전문가들도 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뭐 아시겠지만 시장 교란 세력이라든지 또 제가 방송에서 표현했던 부기래기 이런 분들의 역할이 지대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왜곡된 현상이 빚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그 비수도권 시장은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강세를 띠더라도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 가지고 다시 이제 하향 안정화로 가거나 하락세로 돌아가는 것이 시장에 실린 것 같고 또 예측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쪽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지금 그러면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던데 이를 두고서도요. 네. 매매 수요가 눈치 보기 장세 때문에 그냥 전월세로 눌러 앉는 수요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뭐 전세가율은 낮아졌지만 임대차 시장의 전세 비중은 또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를 조짐을 또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연결고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세값도 결국은 그 지역별로 좀 차별화가 심한데요. 솔직히 말해서는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은 지금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폭이 뭐 둔화됐느냐 이런 말이 한국감정원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란 게 전반적으로 예전에도 그렇지만 뭐 매매값하고 차이가 적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전반적으로 그 하향세로 좀 갈 수가 있어요. 물량도 또 많은 지역은 특히. 그렇지만은 서울이나 이런 좀 이렇게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있어요. 이들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런 집값에 큰 영향을 좀 덜 받고 그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모양새가 좀 나타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좀 체크해 볼게요. 이제 오늘 15일부터 저희 전세자금 대출 기준이 강화됩니다. 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인 셈인데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조치로 인해서 다주택자나 일가구 이주택자 갭 투자를 하는 이제 물량이 없어지게 되죠. 네. 갭 투자가 이제 뭐 항상 그 세상에 양면의 칼날이 있는 것처럼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를 놓지 않습니까? 월세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또 전세 수요자들은 또 금연에서 또 이득을 취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어떤 뭐 정해 효과가 지금 이번에는 이 타겟이 주택 투기 방지다 보니까 이 갭 투자자들이 이제 원천적으로 좀 투자할 수도 있는 환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그건 역으로 전세 물량이 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좀 더 감소가 되는 현상을 줄 수 있고 이게 이제 다시 역으로 전세 가격의 상승에 상방 압력품이 줄 겁니다. 줄 네. 것인데 이제 이 부분이 정부에서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한테는 전세자금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 좀 맞춰서 그 균형점이 이제 나타날 텐데 그 점이 사실 이제 투기 제가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투기를 하거나 그쪽을 하는 뭐 토건 뭐 그런 분위기 이쪽 이득권에 이제 이익에 좀 참여하는 분들이 이 언론사에서 지금 터뜨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전세가 상승밖에 없습니다. 건드릴 게 호재를 터뜨리거나 시장의 어떤 상승의 어떤 요인들을 기자분들이 이제 섹터에서 팩트들을 삽입할 때 그 팩트들이 지금 없어요. 요인들이. 그러면 이제 전세가밖에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언론에서 좀 전세가를 좀 흔들어주고 일부 지역에서 이런 갭 투자분들의 어떤 투자가 없다 보면 전세 물량이 적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제가 볼 땐 전세가가 반짝 상승 일어날 수는 있지만
조금만 흘러가면 연말이 지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다 대출 규제해 놨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원인치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1년 동안 안정화 현상이 또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변수를 짚어보고 있는데 또 하나의 변수, 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장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변수일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도 그리고 최근 우리 국내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포인트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파급력이라고 할까요? 좀 네.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예, 지금 뭐 오늘 뉴스에도 나왔듯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주가 폭락하니까 금리 인상 왜 했느냐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속도가 빠르다. 예, 뭐 어떻게 이제. 보면 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멘트를 날린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 결국은 뭐냐면 빠른 금리 인상이 결국은 시장에는 경기 회복에 지연을 주고 또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나 여러 가지 그 영향에도 분명히 악재 요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서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상가 투자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좀 리스크가 커진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결국은 경기 회복하고 또 밀접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금리 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지난해부터 동결돼 왔어요.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당분간은 더 갈 것이다. 자, 그러면은 공급 대책은 어떨까요? 지금 정부가 이제 수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뭐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시간 내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뭐 시간을 재보는 건 아닌데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주택 공급에 이번에 좀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온 좀 없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디테일이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주택 공급의 카드는 꺼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또 그런 거에 풀 수 있는 또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일부 택지 같은 경우는 제 3기 신도시도 지금 택지 확보에 관련해서 지역민들과의 마찰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이래서 이런 면에 볼 땐 좀 더 시간은 이 타임 스케줄을 아주 좀 타이트하게 잡지 않으면은 이게 좀 다소 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회장님, 저는 네. 이제 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부가 그 30만 원을 던져놨는데 시장에서 공급 대책에 대한 압박을 받다 보니까 던져놨는데 던지면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발표할 때 3만 5천 원만 먼저 던지고 나머지 6만 5천 원은 연내 하겠다. 나머지 20만 원 뒤가 더 많잖아요. 그거는 내년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제가 볼 때 아주 고도의 어떤 준비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만약에 안정화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수요가 다시 좀 수면 아래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 뭐 발표 쭉 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도 정부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서 만약에 가을, 겨울 지나서 내년 봄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안정화를 넘어선 우려하는 단계로 간다. 이럴 때는 공급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부가 역으로 이걸 좀 조정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그 반론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볼 땐 정부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일부러 좀 이렇게 놓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 주신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 겨울과 내년 봄 사이에 시장 현황이 정부의 달성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짓게 하는 환경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그 요인들에 따라서 정부가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시장에 대응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달성된다 안 된다 볼 것이 아니라 네.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이니까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없어서요. 마지막 질문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실수요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늘 마지막 질문,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늘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뭔가 그래도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센터장님? 예.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부담을 드리나요? 아닙니다. 그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부에서 이미 시그널을 줬지 않습니까? 더 이상 투기하지 말라. 맞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주택 가지고 뭐 돈 벌겠다는 생각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만 그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별이 아닐까 정도로 혜택을 주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청약에 우선을 배정한다든지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라든지 1세대 뭐 갈아타는 수요 정도 이 정도는 좀 이렇게 본인이 실질적으로 좀 실수요 관점이라면 충분히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청약 시장이라면 무주택자는 꼭 두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다주택자분들은 어떤 뭐 투자 수익의 어떤 기대 가치를 좀 낮추시고 이 현상이 당분간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벌어지게 되면 좀 장기화될 조짐이 있습니다. 일본처럼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실수자분들은 뭐 이때다 저때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본 여력이 된다라면 언제든지 집을 사시고요. 뭐 우리가 20년 전부터 오른다 내린다 갑론을 막 했지만 결국 이 3%나 인플레이션 어떤 경제 이론에 의해서 명목 가치는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볼 때 본인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투자 수익을 누리는 이런 개념을 없애시고 그냥 자기 자제분들과 자기 어떤 노후를 위해 가지고 편안한 환경이 있어야도 돈을 버시니까 언제든지 사시고 싶을 때 사시고 자기가 무리가 오면 절대 사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문도 매장 이동현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